반갑습니다.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네요. 또 이렇게 그 온라인이다 보니까 편하게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제 책을 보고서 또 궁금한 점도 이야기 나누고 또 책에는 잘 소개하지 않았지만 좀 다양한 시사점 그리고 책에 소개된 팁의 어떤 숨겨진 이야기 이런 것들을 편하게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1시간 반이 채워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우선 한 20분 정도 책에 소개했던 내용하고 일부 겹치는 것도 있는데 좀 다른 각도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한 네 가지 정도 선정한 팁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우선 직업이 좀 많아요. 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책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 쓴 시간관리법 이 책이 53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대충 95년도부터 첫 책을 썼으니까 한 23년간 책을 쓴 것 같아요. 꾸준하게 정말 다양한 주제를 보면 정말 다양하죠. 컴퓨터 책도 있고 인터넷 책도 있고 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스마트 워크 시간 관리 책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사업 전략, 신규 서비스 기획, 뭐 마케팅 뭐 다양한 주제를 썼습니다. 예. 필자예요. 테크라이터. 그리고 또 강연을 많이 했어요. 강연도 한 97년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 한 이제 22년 차 된 것 같아요. 대충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몇 번 강의를 했나. 그때 한 2,500회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강의를 많이 했어요.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 기억에 아마 그 당시가 2003년도, 5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그 홈쇼핑 있죠? GS 홈쇼핑 이런 홈쇼핑에서 컴퓨터를 팔았어요. 그 쇼핑 호스트 옆에서. 그래서 그 당시 삼복 컴퓨터, 뭐 현주 컴퓨터 이런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막 컴퓨터 엄청 팔았거든요. 국민 PC라고 그래가지고 막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그때 호스트 옆에서 이어째 끼고 왜냐면 이어째 끼는 이유가 막 실시간도 알려주거든요. 지금 콜수가 어떻다. 아, 지금 커트해라. 지금 이야기 별로 재미없다. 콜수 줄어든다. 아, 지금 계속 그 얘기 해줘라. 뭐 콜수가 높아진다. 뭐 이러면서 저도 인센티브제로 받았어요. 심지어. 예. 잘 팔면 돈을 많이 받아요. 호스트처럼. 그렇게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지금 이제 22년 차네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직장인들도 계실 텐데 직장인이에요. 현재는 SK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고요. 좀 제 자랑을 좀 하자면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도 SK에서도 빠른 나이에 그 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에서도 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다음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뭐 모바일 서비스 포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한맥이나 카페 블로그 뭐 이런 서비스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다양한 또 직업도 갖고 심지어는 23년 동안 직장인으로서의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비결이 제가 생각하는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몇 가지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 좀 보셨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간 관리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왕도가 명확해요. 시간 관리 왕도는 너무 뻔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달리면 돼요. 마라톤의 왕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마라톤을 잘 달리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마라톤은 솔직히 저는 42km 아니 1km도 제대로 못 달리긴 하는데 마라톤에서 이기는 방법은 너무 뻔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두 번째로는 남들보다 한 발만 앞서서 가면 돼요. 다 알잖아요. 왕도잖아요. 근데 아무나 못하죠. 아, 왜 어려우니까. 근데 시간 관리도 뻔하다고요. 시간 관리도 딱 두 가지예요. 마라톤의 왕도처럼. 첫 번째, 밤새서 야근하면 됩니다. 예. 남들 8시간에 끝낼 일, 아이 뭐 나 잠 안 자고 죽어라 해서 20시간에 끝내면 되죠.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그 일을 그 시간에 끝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남들보다 단위 시간을 더욱더 많이 투입하면 되는 거죠. 에스프레소 마셔가면서 잠 안 자면서 더 나아가서는 잡담 안 하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그냥 죽어라 일만 하는 거죠. 아, 이것도 시간 관리의 왕도예요. 두 번째는 정말 천재성이 있어서 남들 한 10시간 꼭 밤새야 될 건 나는 1시간이면 뚝딱 해버리네. 아, 남들 보고서 작성하는데 일주일 낑낑거려야 되는데 나는 하루면 돼. 아, 그러면 되죠. 마라톤의 왕도하고 똑같다고요.
다 누구나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천재적인 그런 스마트 워크를 하고 싶은 게 다 만인의 꿈인데 이게 어려운 게 천재성은 타고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근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라톤처럼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시간 관리 어렵지 않다. 아, 죽어라 그냥 시간 많이 투입하면 된다. 아니면 뭐 아무한테나 주어진 기회는 아니지만 천재적으로 타고난 근데 천재적인 감정은 그러니까 감각은 그 역량은 내가 적당한 내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돼요, 사실은. 내게 맞는 일을 찾으면 천재적인 나의 역량이 극대화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찾으면 돼요. 천재성이 지금 모든 거에 내가 천재성을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남들보다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찾으면 되죠. 근데 그 일을 찾기 쉽지도 않고 찾았다 하더라도 남들이 안 시켜주니까. 그런 게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제 시간 관리 왕도는 우선 명확하다. 첫 번째, 내게 맞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된다. 아니면 그냥 하는 일을 죽어라 해라. 그게 제 시간 관리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왕도예요. 30개의 팁 이전에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30개 팁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지고 인생이 슬프니까 소처럼 어떻게 평생 일합니까? 근데 그래서 원래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조금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은 없을까? 그 지름길이 이제 스마트한 도구입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게 석기 시대, 철기 시대에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도구를 잘 써서 다른 동물보다 더 큰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이 엄청난 돌을 낑낑거리면서 손으로 옮기려면 너무 힘들지만 지렛대를 이용하면 너무 간편하거든요. 그것처럼 내 시간도 스마트한 도구를 이용하면 남들보다 적은 시간으로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서술한 겁니다. 30개의 도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30개의 도구 중에 오늘 강연에서는 한 4가지 정도 제가 가장 이거 보니까 이건 정말 필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좋더라라고 하는 4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그 도구 4가지를. 여러분 책에서 이제 읽으신 도구긴 한데 좀 다른 각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4가지를.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여기 화면을 보세요. 지렛대로 무거운 돌을 이렇게 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힘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힘은 필요해요. 최소한의 힘은. 아예 힘 없이 이걸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4가지의 지렛대를 소개하긴 하겠지만 그 지렛대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지가 알아서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최소한 그 4가지의 도구, 4가지의 지렛대를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나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 힘은 결국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천재성을 좀 도와주긴 하지만 그 도구를 잘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투입돼야 된다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책에도 30가지의 팁을 이야기하지만 그 30가지의 팁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실행도 한두 번 아니라 12번, 뭐 13번이 아니라 100번 이상 쉽게 말하면 시간으로 따지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해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1개월 딱 해보고 아이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네 이러면 아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시간 관리 팁 30가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툴을 6개월에서 1년 꾸준하게 쓰면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팁 그냥 30가지 알았다고 해서 한두 달 만에 그냥 뚝딱 시간이 줄어드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성실함은.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프로젝트 일기 쓰기예요. 프로젝트 일기 쓰기. 자, 화면에 보여지는 게 제가 다운 커뮤니케이션 근무할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 훌쩍 지났네요. 10년 전에 그 아웃룩에 가면 작업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어요. 왼쪽 아래 보이시죠? 작업. 예. 그 작업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내가 특정한 프로젝트에 진행했던 진행 내역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잠깐 보면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아마 주소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했나 봐요.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2개월 동안. 여기 보면 날짜별로 4월 23일, 21일, 또 4월 10일, 4월 8일 뭐 이거저거 주고받은 메일하고 그때 만들어진 뭐 엑셀 파일하고 그리고 그때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뭐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일기처럼 기록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시간 관리에 유용한 그 팁은 프로젝트의 일기를 써라. 여러분이 경험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무 일지를 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이나 프리랜서로 뭐 일하시는 분들 작년도 한 7월 달, 여름이네요. 작년 7월 달에 여러분들이 회사든 프리랜서로든 했던 업무가 뭔지,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뭔지, 여러분이 7월 달, 작년 2021년 7월 달에 여러분이 담당했었던 프로젝트나 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작년 7월 달에 뭐 하셨어요?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어요. 뭐 서너 가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와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일의 실제 성과가 어땠었는지, 개인적으로 만족했는지, 만족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만족했는지, 별로 불만족했다면 어떤 일 때문에 불만족했는지를 한번 상기시켜 보시라고요. 혹시 떠오르세요? 아마 잘 안 떠오르실걸요? 주제가 떠오르더라도 누구랑 어떻게 해서 언제 끝났고 그게 실제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의 이유는 무엇인지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학교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뭘로? 교과서로. 무엇을? 내가 부족한 나의 지식을. 왜? 배워야 알고 알아야 써먹으니까. 근데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는 그런 배움의 기회가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뭐 교육이나 어디 학원이나 뭐 여러 가지 인원인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지만 그게 내 업무하고 100%다 그 싱크가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회사 일로. 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면 교과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과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만들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일기를 쓰라의 핵심은 여러분만의 업무 교과서를 만들라는 거죠. 기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필수님이나 구은영님이 채팅창에 올려주신 것처럼 결국은 회사 내에서의 내 업무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차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거기에서 배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 배움이 있어야 역량이 더 강화돼서 나중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빨리 더 잘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현호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작년 아니라 사실은 어제의 수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뭘 했는지도. 필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 일기를 쓰라는 겁니다. 툴은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은 아웃룩을 이용하지 않고 뭐 에버노트 혹은 뭐 최근에 노션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원노트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제 이후에도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만두고도 꾸준하게 날짜별로 그때그때 저희 상념,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끔 보죠. 왜? 교과서니까.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3년 전에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 맞아. 그때 그게 안 된 이유가 의사결정을 CTO가 잘못했어. 그것 때문에 안 된 것 같아. 뭐 이런 게 떠올라요. 맞아. 2년 전에 저 프로젝트는 사람보다도 예산이 중요했어.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안 될 수밖에 없었어. 아니야. 1년 전에 프로젝트를 보니까 그때 그거는 우리는 너무 잘했는데 타이밍상 경쟁 환경이 너무 척박해서 안 됐던 것 같아. 이렇게 떠오른다고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3년 전에 썼던 일기를 작년에 보는 것과 올해 보는 게 느낌이 달라요. 작년도에는 CTO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올해 보면은 야 이건 제 아무리 뛰어난 CTO가 오더라도 개발 이슈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이슈가 아니라 회사의 프로세스 이슈다.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떠오른다고요. 제가 한 단계 도약한 거죠. 같은 프로젝트를 보더라도 같은 경험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1년간 많은 역량이 개선된 거죠. 근데 그 역량이 진화되고 개선된 걸 알아야 느낄 수 있고 느껴야 그 똑같은 프로젝트를 다시 하더라도 더 잘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프로젝트 일기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업무 교과서를 여러분들은 현재 쓰고 있는지 한번 자문을 해보라는 거죠. 구은영님이 올리신 글을 보니까 패션 쪽에 근무하시나 봐요. 계절에 따라 시기마다 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들을 두면 대비를 할 수. 그쵸? 작년도에 대충 일기장을 보면 맞아. 여름에는 가을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올해 또 비슷한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예측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기록을 해두게 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만의 회사 내에서의 경험을 기록하라는 거죠. 뭐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냥 누구한테 보고하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너무 기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차분하게 쓰면 돼요. 여러분만을 위한 교과서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 프로젝트 일기를 써라. 에버노트가 됐든 노션이 됐든.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구조적 사고입니다. 저는 회사 내에서 신규 사업 전략을 고민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혹은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거나 혹은 이제 책을 집필할 때도 혹은 회의록을 쓸 때도 항상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마인드 매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상념들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머릿속에만 들어있으면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MS 워드 파일을 열고 파워포인트를 열고 목차를 구성하고 정리를 하면 연결이 서로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마인드맵을 이용하게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념들이 키워드로 눈에 쫙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구조화할 수 있죠. 아, 이 A 키워드는 위에 있는 B 키워드하고 연관된 거네. 이렇게 그룹핑할 수도 있고, A하고 C는 레벨이 좀 다르네 라고 해서 구분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상념의 키워드들이 상호 연결되면서 정리가 되죠. 그게 구조적 사고거든요. 자, 이게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복잡한 제 머리의 모든 상념들이 다 토해내져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전략안이든 기획안이든 뭐 기타 앞서 이야기했던 체계 집필할 때의 기본 스토리든 그런 내용들이 다 저렇게 숲을 보듯이 전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서 파일을 열고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막 거니는 거라서 나무밖에 안 보여요. 전체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덤벼드는 것보다 전체의 구조를 보면서 전체의 상을 살펴봐야 아, 내가 어디쯤 정리하고 있구나. 아, 이 정리한 거와 저 정리하는 게 서로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구나. 인과관계는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진단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단순하게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저 B 키워드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A하고 B의 가지는 서로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레벨이 안 맞는데,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수시로 열어보면서 계속 수정도 하고 진화시켜가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저 밑에 있는 저 A 키워드와 저 위에 있는 C 키워드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서로 연결시키면서 전체 제가 생각하는 정리해야 되는 문서의 구성에 대해서 보다 완벽해지는 겁니다. 완성되어 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파워포인트를 열고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뭐 목차를 구성하고 스토리를 구성하고 혹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을 집필하는 거죠. 하나하나 내용을 채워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큰 가지에 있는 하나하나의 키워드가 큰 대목차가 되는 것이고 그 큰 가지 밑에 있는 하위 가지가 이제 중목차, 중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한 줄 한 줄에 있는 세부적인 가지에 있는 문장이 한 페이지가 되는 거죠. 이러면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아, 전체 구조가 어떻구나, 이 문서가 어떻게 상호 연결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문서를 작성할 때 이 내용을 기초로 전체 수만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마인드맵을 디지털 파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출장 갈 때나 혹은 외부에 어디 여행 가거나 외근 나가거나 이럴 때 수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 프로젝트 일기처럼 제가 진행했던 수많은 프로젝트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할 수가 있어서 좋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떠올라요. 그때의 문서가. 굳이 전체 문서를 파워포인트 40장을 다 보지 않아도 전체 윤곽을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훨씬 제가 발표를 진행하거나 보고서를 직접 구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도 이 전체를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 훨씬 더 수월하죠. 자, 예를 들어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어디 외부에 나가지고 강연을 할 땐 강연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A4 종이에다가 제가 발표할 전체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 40개의 슬라이드를 썸네일로 한 장에 딱 A4 용지에 인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발표를 진행하는 과정에 아, 내가 지금 전체 40페이지 중에서 17번째 슬라이드를 발표하고 있구나. 근데 그 발표할 17번째가 왼쪽에 있는 16번째, 그 이후에 있는 18페이지 이후에 있는 모든 슬라이드와 어떤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만 언급하고 바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길을 잃지 않는다고요. 발표를 할 때도. 전체 스토리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게 되면. 심지어는 이렇게 전체 스토리를 구성해 놓으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17번째 슬라이드 발표하다 보니까 이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나 전체 분위기가 굳이 18번째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19번째를 스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19번째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로 다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바로 전체의 구조적인 문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인드 매핑을 해주게 되면 제가 발표를 하거나 혹은 문서를 작성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할 때도 길을 잃지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전체 실제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 쇼를 발표할 때도 지금 화면에 보인 것처럼 마인드맵은 아니지만 전체 내용을 이렇게 썸네일로 정리를 해두게 되면 숲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숲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아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죠. 이게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구조적 사고를 위해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나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해라.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건 아날로그라서 여기저기 파일을 참고하거나 가지를 다시 이동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우개를 막 지우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컴퓨터의 디지털에 최적화된 마인드맵을 이용하면 편하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스마트워크 시간 관리의 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다 지금은 캘린더 쓰죠. 스마트폰에 캘린더 앱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으니까. 저도 이제 캘린더를 씁니다. 근데 저는 캘린더에 원래 구글 캘린더에 가게 되면 일정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뭐 녹색으로 이렇게 쫙 줄이가 있죠. 이건 할 일 관리예요. 구글에 가면 태스크라고 할 일 목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태스크. 스케줄은 남과의 약속. 태스크, 할 일은 나와의 약속이죠. 그렇죠? 태스크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지칭하고 스케줄은 남과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해야 되는 남과의 약속을 지칭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해서 한 군데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침에 출근하거나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캘린더 앱만 딱 실행하게 되면 그 캘린더 앱 안에서 내가 내일 뭐 해야 되지? 오늘 뭐 했어야 되지?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지? 외부 다른 사람과의 약속, 나와의 약속을 수시로 한 곳에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일과 남과의 약속인 캘린더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되면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를? 내가 해야만 하는 남과의 약속과 나와의 약속을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캘린더 앱을 이용할 땐 내용을 꼼꼼하게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이 매달 며칠 누구와의 회의라고 하면 회의 제목,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장소 정도만 쓰잖아요. 근데 저는 잠깐 화면에 보여지는 할 일 목록에 있는 샘플인데 내용을 다 채워넣습니다. 무슨 내용을 채워넣느냐? 다음 주 수요일에 2시에 만나야 되는 A 업체와의 미팅에서 제목과 장소와 시간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참석자가 누구고 그때 논의해야 되는 주요 아젠다가 뭐고 이 사람과 주고받았던 주요 메시지의 내용 같은 것들을 다 아예 그냥 내용을 채워넣습니다. 왜? 그래야 그 시간에 임박했을 때 이 캘린더 앱만 딱 실행해서 화면에 띄우면 맞아. 이 미팅이 어떤 거였지? 맞아. 내가 이거 잊으면 안 되겠네. 라고 바로 상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딴 곳에 기록해 놓거나 아무 내용도 없으면 이게 무슨 회의였더라? 뭘 얘기해야 되지? 아젠다가 뭐였지? 하고 이메일을 뒤지거나 막 이래야 되거든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아예 내용을 다 채워넣습니다. 심지어는 회의 끝나고 회의록도 아예 그냥 캘린더에 넣어놔버려요. 왜? 그러면 나중에 캘린더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검색하면 그동안 내가 미팅했던 모든 삼성전자와의 미팅 내역과 함께 회의록이 다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무슨 회의 내용, 어떤 메시지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다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 곳에서 자기 완결형으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죠. 굳이 다른 데 가가지고 찾거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캘린더나 할 일에는 내용을 채워넣어라.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죠. 질문이 있네요. 구인영님이 질문하신 건데 좀 전에 설명해준 구조적 사고, 잠깐 이제 캘린더 이야기 말고 그 전에 설명했던 내용에서 제가 사용한 앱은요, 마인드 노드라는 앱이에요. 마인드 매핑 프로그램의 앱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근데 저는 이제 애플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아이폰, 아이패드, 뭐 아이맥, 맥북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 노드라는 게 호환성이 좋아가지고 마인드 노드를 이용하는데 여러분은 적절하게
안드로이드와 뭐 일반 윈도우 PC를 지원하는 그런 마이메이핑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쓰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캘린더 앱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캘린더를 연동하든 네이버 캘린더를 연동하든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다음 캘린더를 연동하든 뭐든 상관없고, 앱도 그냥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캘린더 앱을 이용해도 좋고, 뭐 캘렌구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투두를 관리하는, 할 일을 관리하는 앱만 해도요 종류가 정말 많아요. 뭐 리멤버 더 밀크도 있고 투두이스트도 있고 G태스크도 있고 종류가 정말 많았거든요. 어떤 걸 쓰는지는 여러분이 그냥 화면 좋은 거, UI 예쁜 거 이런 판단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한 곳에서 내용을 채워서 관리를 해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팁은 캘린더와 할 일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해서 남과의 약속, 나와의 약속을 내용을 채워서 관리를 하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와 함께 제가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할 일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할 일을. 근데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떤 일을 회사에서 혹은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히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시급하면서 급한 거죠. 빨리 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일. 그게 가장 1순위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제가 쭉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너무 상식적이고 뻔한 거라서 이건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할 일을 어떤 우선순위로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팁은 이거예요.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왜? 왜 그래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일이 회사에서 시급한지 중요한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시킨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안 그래요? 회사에 있는 상사든 사장님이든 부장이든 상무든 위에 있는 사람이 일을 시켰는데 이 일보다 내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요? 시킨 사람이 알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관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내 관점으로 할 수 있는 건 이 일이 중요한지 시급한지 난 잘 몰라. 그런데 난 이 일은 딱 보니까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온전히. 남의 판단을 빌리지 않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 총무팀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난달에 내가 담당했던 업무 관련해가지고 외주 용역비에 대해서 계산해서 좀 정리해달래. 이거는 그냥 기존에 이메일 뒤져가지고 용역했던 내역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거라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건데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 일이 중요하건 급하건 이건 남이 판단하는 거지만 이 일이 단위 시간이 10분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걸 가장 영순위로 하라는 거죠. 왜?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할 일은 계속 쌓여요, 스택에. 할 일은 계속 쌓여. 회사에서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잖아요. 일을 쭉 단위로 나눠보면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은 금방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건 미루기도 하고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많으면 스트레스예요. 일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스트레스로 내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빨리 없애줘야 돼요. 그 빨리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해라. 이유는 일이 줄어들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이 1번. 두 번도 있어요. 2번.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혹은 프리랜서로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마감 기간을 정해주는 것도 있고 안 정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주세요. 이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주세요. 이런 관련된 자료 좀 정리해서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또 시키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자, 그렇게 오기도 하고 시키기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구한테 일을 좀 이렇게 부탁해서 시켰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주세요 이랬는데 10분 안에 답이 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쳤나? 왜 이러지? 이 사람이 할 일이 없나? 웬일이야? 이럴 거예요. 왜? 아무도 그러지 않거든요. 아무도 마감 기간을 어겨서 늦게 주면 늦게 줬지 이 일을 갑자기 뜬금없이 10분 안에 딱 이렇게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 농땡이 치나?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보단 와, 답 되게 빠르다. 피드백 장난 아니네. 뭐가 좀 번개 같아. 약간 감복을 하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저 사람 시간 관리 장난 아니네. 진짜 일이 그냥 제깍제깍 와. 거의 실시간이야. 이런 나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대해요. 그러면
나도 그거에 부응해서 더 그렇게 되려고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시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약간 무슨 맹신 같죠. 근데 이게 시크릿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계속 부정적으로 되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되고 그럼 나도 그렇게 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돼서 선순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수적으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즉각 답을 하는 게 훨씬 일의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서 편하기도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 관점 덕분에 남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효과도 있어서 선순환의 효과가 온다.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을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거 가장 먼저 해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도구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도구. 제 사용하는 키보드예요. 키보드 엄청 많죠. 다 기계식 키보드거든요. 기계식 키보드 가격이 되게 비싸요. 여기 아마 하나당 대부분 20만 원, 3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말고도 회사에도 있거든요. 저쪽에 다 합하게만 한 10개가 넘으니까 2, 300만 원 정도 투자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세요. 희한한 게 많아요. 마우스도 되게 희한하죠. 지금 제가 사용하는 마우스만 해도요. 여기 보세요. 버튼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자, 여기 보이시죠? 버튼 엄청 많죠?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버튼도 보십시오. 마우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우스도 여러 가지고 그리고 희한한 기계도 있죠.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기계인가? 파워메이트라고 하는 그리핀이라고 하는 회사에 나온 제품인데 뭐 희한한 기구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뭐 이런 희한한 도구도 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해주는 도구예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집중이 안 될 때 땡 하면 뭔가 정신이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도구가 이렇게 많다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 돈 많아가지고 키보드 이렇게 많이 질렀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제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직업이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글 쓰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몰입을 해서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써질 때가 많아요. 그럼 안 써지려고 하면 잘 써지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 노력을 키보드로 한 겁니다. 왜? 키보드마다 키감이 달라서 마치 볼펜 쓸 때 볼펜마다 그 감촉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키감이 달라서 키감만 다른 게 아니라 소리도 달라요. 기계식 키보드는. 그러다 보니 그런 글이 잘 안 써질 때 글이 잘 써지도록 만들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키보드를 가지고 빨리 글을 잘 써지게끔 집중력가 와라 라고 하는 제 노력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돈질을 하려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지? 글 잘 써줄 수 있는 키보드는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찾은 거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보여주는 아주 희한한 도구들, 뭐 스트림 덱이라고 뭐 이렇게 희한하게 LCD 창에 막 저렇게 막 희한하게 돼 있는 도구나 아까 보여드리는 것처럼 마우스에 버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 이런 버튼, 마우스가 엄청 버튼이 많은 것들은 다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시간을 단축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왜냐면 컴퓨터 하다 보면 빨리빨리 막 처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각각의 화면에 보여지는 키보드들은 그리고 마우스들은 단축키 하나만 누르면 여러 번 복잡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한 번에 처리해 주거든요. 한마디로 매크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들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도구 쓰세요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집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념. 어떤 집념? 어떤 걸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런 다양한 스마트한 도구들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제 집념. 그 의지. 그래서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되지라고 뭐 제 책을 통해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많이 또 참고하시겠지만 그거 외에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도구를 찾으려는 왜? 도구 찾으려면 종류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찾으려고 해서 그렇지. 저는 목욕을 할 때요. 정말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아이디어가. 그러면 아이디어를 빨리 어디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았어요. 뭐를. 이게 워터프루프 노트패드라고 물에 젖지 않는 노트예요. 지금 오른쪽 화면을 보세요. 제가 샤워 부스에서 샤워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럼 물에 젖지 않는 도구에다 이렇게 필기하는 겁니다. 찾은 거예요, 도구를. 그런 스마트한 도구를 제 의지를 가지고 집념으로 찾은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찾으시라는 거죠. 꼭 아쿠아노트 그리고 제가 지금 전화화면에 보여줬던 이런 키보드 사세요. 여기 있는 스팀 덱 같은 게 좋아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싶으면
그 시간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거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 꼭 디지털 툴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아날로그 툴도 종류가 되게 많다. 그런 의지를 보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한참 주가를 올리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이런 분들의 리더십을 우리가 책으로 배운다 한들 그 리더십을 따라갈 수 있을까? 혹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정답인가? 왜냐하면 그들의 리더십은 그 시간에, 그 시기,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1년 전, 그 시기에 그 산업, 전기자동차,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고 하는 특정한 운영체제, 그리고 애플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아이폰과 더불어 맥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환경, 그 산업, 더 나아가서는 그 리더들과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 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 리더십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 리더십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하는 지금 사업에, 내가 하는 내 회사에, 내가 일하는 이 공간에 적용한다 한들 그게 통용될 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식은 여러분만의 공식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공식? 시간 관리의 공식은. 제가 비록 30개의 시간 관리 팁을 소개는 했지만 그 팁은 듣고 여러분의 시간 관리 공식을 만드는데 참고만 하실 뿐 그 팁이 바이블은 아니다. 그 팁을 100%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 왜? 여러분만의 업무 특성, 여러분만의 역량, 여러분만의 태도, 습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주변에 있는 특수 환경이 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만의 시간 관리 공식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공식을 맨 땅에서 헤딩할 수는 없으니 제가 제시한 30가지의 팁을 기반으로 잘 만들어 보셔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무튼 좋은 인연이네요. 이것도 이 밤중에 여러분들과 만나가지고 제 책에 대한 뒷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또 배우고 또 여러분들께도 여러 시사점들이 좀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그 채팅창에 올린 게 제 브런치 주소예요. 여기에 꼭 시간 관리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스마트 워크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든 또 뭐 제 원래 또 다른 제 전문 분야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뭐 또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NFT 뭐 이런 쪽 관련된 글도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제가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1시간 반이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시간이길 바라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